1년 만에 공백을 깨고 콘서트로 돌아왔습니다. 게스트 없이 홀로 2시간 동안 열창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나이가 지금 몇 세시죠? 정말 무색한 것 같아요. 이제 70대 7학년으로 접어드셨죠. 근데 7학년. 네. 게스트 없이 정말 혼자서 완주했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25곡을 불렀고 그냥 서서 부르는 것도 힘들 텐데 네. 퍼포먼스도 다 했었고요. 또 거기다 대화도 했었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25곡을 불렀다고 하니까 정말 체력이 대단하구나. 11년 만에 컴백이지만 정말 여전하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저희 부모님 좀 드리고 싶었는데 네. 표가 워낙 빨리 매진되는 바람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자, 콘서트 관람객들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딸은 내가 컴생을 내렸죠. 무조건 끊어라. 내 일생의 소원이다. 여기 와서 아니면 뭐 엄마 못 보여드리는 거. 12년간 15만 원 들어가고 15만원씩 월급 받아서 10만 원. 집에 있는 컴퓨터는 느리고 그래서 할 수가 없었는데 좀 더 줬어요. 너무 설레요. 소원이었어요. 오신 분들이 다 소원이었다고 하고요. 뭐 어르신들이 주로 많았지만 해외에서 또 원정 그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 표 자체를 인터넷으로 판매를 했는데 이 젊은 30대나 40대 층에서는 효도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네.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티켓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직접 이게 사기가 안 되죠.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효도 선물이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30대, 40대에서는 이 나훈아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인기 자체를 실감하지 못하니까 이게 그렇게 빨리 매진이 될 거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진짜 이제 티켓팅을 해보고 보니까 12분 만에 모든 표가 매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이제 그 때문에 뭐 안표상들이 조금 성행하기도 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지만 그만큼 60대, 50대, 60대, 70대 분들에게 추억의 어떤 무대였기 때문에 굉장한 인기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 어제 현장을 보게 되면 그 나훈아 씨한테 오빠 오빠라고 외치면서 이게 그냥 그 나훈아 씨의 무대가 아니라 마치 아이돌 가수의 그런 어떤 열정적인 무대라고 해서 나훈아 씨와 또 이 팬들 간의 소통의 어떤 콘서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님께서 좀 전에 그 해외 네. 팬들까지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나훈아 씨가 일본 쪽에서도 인기가 있는 원조 한류스타잖아요. 그래서 오사카 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매에 성공해서 왔다라는 그런 후일담까지 전해지고 어떻게 예매에 성공했을까요? 저희도 못하는데. 저희도 못하는데요. 그 안표 가격이 뭐 100만 원까지 육박하고 그랬는데 그러게요. 저 자리에 가신 것만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나훈아 씨 사실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제 네. 기억에 한 2008년도인가요? 그때 약간 네, 충격적인 신체훼손설이 기자회견을 있었죠. 그렇죠. 네. 네. 그때 2008년 1월을 새해 벽두를 이분의 기자회견으로 저희도 취재하면서 보냈었는데 2006년에 공연을 끝내고 나서요. 이제 네. 2007년에 돌연 예정돼 있던 공연을 취소하고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루머가 떠돌았죠. 뭔가 조폭하고 연계가 되어서 신체가 훼손이 돼서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다더라. 네. 이런 소문이 너무 퍼지면서 여배우들, 이제는 밝혀도 됩니다. 김혜수 씨, 김선아 씨하고 무슨 연루가 돼 있다. 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훈아 씨가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예. 그 이후에 정말 종적을 감춘 겁니다. 근데 그동안 뭘 했나 정말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와병설도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더 이상 대중 앞에 설 수 없다. 네. 노래 못 부른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그건 아니었고요. 꿈을 찾아 다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꿈을 찾아다녔다. 네. 예. 참 멋지시네요. 11년간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 예. 한 5바퀴, 지구를 5바퀴 정도 돌았다라고. 실제로 여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실제 네. 저희가 그 취재를 쭉 할 때도 네팔 쪽에서도 목격담이 있었다고 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맞긴 맞나 봅니다. 그렇군요. 자, 25곡의 노래를 2시간 동안 열창을 했는데 그중에 몇 곡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눈물은 사나이 눈물인데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억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이 노래 부르면서 나훈아 씨가 어제 콘서트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거의 끝부분은
거의 부르지도 못했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상남자 성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남 앞에서 눈물 보이는 걸 싫어한다고 하면서도 뒤돌아서 자꾸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목격이 됐다라고 이제 관객분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노래의 사연이 뭐냐면 꿈을 찾아 다니는 여행을 다닐 때 미국 LA 쪽에 있다가 이제 남미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네. 한인 라디오에서 자신의 노래인 사나이 눈물이 나오더래요. 본인 노래를 들은 거군요. 네, 네. 꿈 찾아 다니는 과정 속에서 그 노래를 듣고서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추억이 있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공백기 동안 여러 일들이 많았나 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일도 많지만 부인하고 이제 이혼했는데 세 번째 이혼이었다면서요? 네, 사실은 이제 세 번째 이혼도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2011년도에 그 정모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무려 거의 3년 동안 아주 긴 재판,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나훈아 씨의 어떤 부정행위라든가 악의적인 유기가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해서 패소 판결을 받았었고요. 유기라는 건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네, 돌보지 않고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정모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나훈아 씨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혼이 되지 않았고 다시 정모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난해까지 나훈아 씨가 이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소송을 겪었는데 네. 네. 이 나훈아 씨는 결국에는 이 정모 씨와 조정을 통해서 12억 원의 그 위자료를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나훈아 씨가 정말 이 정모 씨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했느냐 여러 가지 설이 많아서 굉장히 좀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 재산분할금 주잖아요. 네. 이제 그걸로 이제 끝입니까? 앞으로 이제 나훈아 씨는 워낙 많은 히트곡들이 있기 때문에 1년에 저작권료로 수입이 상당하잖아요. 그럼 이혼한 다음에 그 수입은 전 부인에게 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네, 그 부분까지 사실은 그 이혼 소송의 재산 분할에 굉장히 쟁점이 됐던 게 나훈아 씨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저작권과 관련된 수입을 어떻게 나눌까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훈아 씨는 나의 창작물이다. 예. 부인이 일조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예. 정모 씨 같은 경우에 그렇지가 않다. 이 나훈아 씨에게 영감을 준다거나 아니면 내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노래에 창작 활동에 녹아든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돼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워낙 액수가 거의 큰 액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 지금까지 벌어들인 수입도 있지만 향후에 벌어들일 그렇죠. 그 수입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았지만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아마 나훈아 씨 측의 주장이 조금 많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아마 이혼 소송이 이제 확정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 나훈아 씨의 모습이 어땠는지 저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에 대한 의지 변함 없으신가요? 이 계획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힌트라도 좀 주실 수 없는지. 컴백에 대한 의지는 있으신가요? 진행이 됐는데 말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네. 저 당시에 어제 콘서트에서도 첫 부분까지 노래를 부를 때까지 말을 안 해서 이거 노래만 부르다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네. 입담이 정말 대단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어떤 팬들하고의 마음에 네. 대한 걸 밀당을 너무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은 공연했을 때도 반달이란 동요로 처음에 오프닝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예. 그때도 나훈아 씨 얼굴을 가까이서 보는 스크린에서 어떻게 포커스가 안 잡힌 거죠. 네. 무려 40분 동안이나 나훈아 씨 얼굴이 안 보이니까 가셨던 관객분들이 아니 왜 나훈아 얼굴을 볼 수 없지라는 것 때문에 정말 소문이 뭔가 일리가 있었나라고 했었는데 네. 40분이 지나면서 나훈아 씨 모습이 딱 보여졌을 때는 너무너무 건재했었고 특유의 입담 있잖아요. 나훈아 씨 입담이 좋아요. 사실 무대 위에서 노래를 잘하셔도 네. 입담이 좋은 가수가 흔치 않은데요. 입담 여전했고 그 특유의 앞니빨 입술 무는 거 있죠. 그 동작도 또 나왔다고 예. 하고 네. 뭐 셔츠를 찢는 모습도 있었다고 하니까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던 것 같습니다. 예. 11년 전 왔던 나훈아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네. 공연장에서 내 새 앨범 파는데 15% 할인된다 카대. 혹여라도 친구 줄 끼라고 사거나 하지 마이소 등등. 제가 좀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경상도 사투리를 써가면서 팬들에게 구수한 입담을 선보였는데 자, 이 콘서트장에서 난데없는 인물이 한 명 등장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무엇일까 참 궁금했었을 텐데 자, 이 노래를 먼저 들어보시면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향으로 가는데 꿈을 시작인데 정을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가봐
갑시다. 제목이 고향으로 가는 배인데요. 김정남의 사진이 어제 콘서트장에 한참 떠 있었다고. 네,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아마 콘서트장에 김정남의 사진이 LED 대형 화면에 떠가지고 이게 무슨 글인가, 무슨 일인가 했을 텐데요. 이 김정남 씨가 사실은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권력투쟁 때문에 해외를 굉장히 많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유하는 동안 이 김정남 씨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정말 애창곡으로 불렀던 노래가 바로 고향으로 가는 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훈아 씨가 이 곡을 소개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습기도 하지만 정말 그 김정남 씨라든가 아니면 김정남 씨 아니더라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많은 분들의 그 마음을 아마 전하는데 효과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연과 관련해서 이제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공연뿐만 아니라 과거의 많은 공연도 본인이 그냥 배우로서 그 가수로서 연습만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실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본인이 공연 기획하고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썼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나훈아 씨의 그 팬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사실 저런 거 기획하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본인 노래를 북한 사람이 좋아했는데 그 화면에 띄우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런 게 전부 다 머리 기획이 전부 다 나훈아 씨 머리에서 나온다면서요? 항상요. 뭐 한 가지도 나훈아 씨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 공연은 없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곡을 실제로 잘 쓰는 분이잖아요. 작사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고 프로듀싱도 잘하고요. 근데 일단 공연을 기획하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뭔가 우리가 민족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같이 아마 아팠었기 때문에 김정남 피살 사건을 보고서 내 노래를 애창곡으로 불렀던 김정남이 타국에서 결국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세상을 이렇게 불운하게 떠났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 공감했던 마음을 팬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팬들을 위해서 나훈아 씨가 준비한 곡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 곡이 뭔지 궁금하시죠? 들어보면 라고 하실 겁니다. 내 인생 어제 정말 분위기가 제가 이렇게 댓글 같은 것도 살펴보면 막 어머니들이 아까 오빠라는 얘기 하셨지만 오빠는 기본이고요. 여보라고 부르는 할머니, 어머니 팬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팬들에게 장난처럼 11년 만에 왔던 게 늙었노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전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던 게 저 노래를 부르면서 왜 찢어진 청바지 민소매 셔츠 입고 무대에 등장했었거든요. 민소매 티셔츠를 뭐 찢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보여줬다고 하는데 일단 그 후기 같은 걸 보니까요. 나중에 내가 요실금 팬티를 입고서라도 나훈아 오빠 공연을 보러 올란다라고 했던 연로하신 팬분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어쨌든 워낙 콘서트가 흥행을 하다 보니까 수익이 어마어마할 텐데 매출액이 뭐 엄청나더라고요. 이렇게 콘서트를 매해 하면 그 뭐 100억대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그러네요. 네, 지금 추산하기로는 티켓이 하나에 뭐 15만 원이고 한 3만 명 정도니까 매출액만 기준으로 봤을 때 45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한 번 할 때만. 한 번 이제 이번 기획으로요. 근데 이제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돈을 사실은 조명이라든지 LED라든지 많은 부분에 무대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남는 것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출을 올린 만큼 그 돈으로 팬들에게 사랑으로 또 돌려주고 싶은 게 아마 나훈아 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공연에서도 특징적이었던 게 그 입장하는데 휴대폰 앞면과 뒷면에 붙이는 그 카메라 스티커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카메라나 이런 것들로 촬영을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고요. 또 그것을 또 굉장히 엄격하게 그 스티커 나눠준 게 그친 게 아니라 한 5줄에 1명 정도 현장 요원을 배치해가지고 카메라 찍는 경우에는 찍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나훈아 씨의 그 특유의 본인의 어떤 그 자부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영상으로 누가 찍은 것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SNS상에 올라온 것들을 그냥 보기도 하는데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안 된다. 정말 본인의 나의 어떤 그 노래를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티켓을 해가지고 현장에 와서 들어라. 그래야지 정말 나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나훈아 씨가 과거 재벌 회장의 그 공연도 거절했던 것으로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가서 좀 볼 수 있게 또 저같이 이렇게 효도하고 싶은 자식들을 좀 위해서 좀 여러 차례 좀 공연을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8년 1월을 새해 벽두를 이분의 기자회견으로 저희도 취재하면서 보냈었는데 2006년에 공연을 끝내고 나서요. 이제 2007년에 돌연 예정돼 있던 공연을 취소하고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루머가 떠돌았죠. 뭔가 조폭하고 연계가 되어서 신체가 훼손이 돼서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다더라. 네. 이런 소문이 너무 퍼지면서 여배우들, 이제는 밝혀도 됩니다. 김혜수 씨, 김선아 씨하고 무슨 연루가 돼 있다. 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훈아 씨가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예. 그 이후에 정말 종적을 감춘 겁니다. 근데 그동안 뭘 했나 정말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와병설도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더 이상 대중 앞에 설 수 없다. 네. 노래 못 부른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했는데 이 젊은 30대나 40대 층에서는 효도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네.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티켓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직접 이게 사기가 안 되죠.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효도 선물이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30대, 40대에서는 이 나훈아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인기 자체를 실감하지 못하니까 이게 그렇게 빨리 매진이 될 거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진짜 이제 티켓팅을 해보고 보니까 12분 만에 모든 표가 매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이제 그 때문에 뭐 앙표상들이 조금 이제 성행하기도 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지만 그만큼 60대, 50대, 60대, 70대 분들에게 추억의 어떤 무대였기 때문에 굉장한 인기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 어제 현장을 보게 되면 그 나훈아 씨한테 바람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자, 콘서트 관람객들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딸은 내가 성명을 내렸죠. 무조건 끊어라. 내 일생의 소원이다. 여기 와서 아니면 뭐 엄마 못 보여드리려도 12만 15만 원 들어가고 15만 원 월급 받았으면 10분에 가요. 집에 있는 컴퓨터는 느리고 그래서 할 수가 없었는데 좀 더 줬어요. 너무 설레요. 소원이었어요. 오신 분들이 다 소원이었다고 하고요. 뭐 어르신들이 주로 많았지만 해외에서 또 원정 그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 표 자체를 인터넷으로 판매를 오빠라고 외치면서 이게 그냥 그 나훈아 씨의 무대가 아니라 마치 아이돌 가수의 그런 어떤 열정적인 무대라고 해서 나훈아 씨와 또 이 팬들 간의 소통의 어떤 콘서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님께서 좀 전에 그 네. 해외 팬들까지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나훈아 씨가 일본 쪽에서도 인기가 있는 원조 한류스타잖아요. 그래서 오사카 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매에 성공해서 왔다라는 그런 후일담까지 전해지고 어떻게 예매에 성공했을까요? 저희도 못하는데. 저희도 못하는데요. 그 안표 가격이 뭐 100만 원까지 육박하고 그랬는데 그러게요. 저 자리에 가신 것만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나훈아 씨 사실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제 네. 기억에 한 2008년도인가요? 그때 약간 네. 충격적인 신체 기자회견을 훼손설이 있었죠. 그쵸? 네. 네. 그때 2000 1년 만에 공백을 깨고 콘서트로 돌아왔습니다. 게스트업쇼 홀로 2시간 동안 열창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나이가 지금 몇 세시죠? 정말 무색한 것 같아요. 이제 70대 7학년으로 접어드셨죠. 근데 7학년. 네. 게스트 없이 정말 혼자서 완주했다라는 건 쉽지 않거든요. 2시간 동안 25곡을 불렀고 그냥 서서 부르는 것도 힘들 텐데 네. 퍼포먼스도 다 했었고요. 또 거기다 대화도 했었고요. 정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25곡을 불렀다고 하니까 정말 체력이 대단하구나. 11년 만에 컴백이지만 정말 여전하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저희 부모님 좀 모셔 드리고 싶었는데 네. 표가 워낙 빨리 매진되는